방문간호로 욕창 의뢰가 왔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신입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죠. 제가 쇼컷을 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봐줄 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상처의 사정과 일반적 관리 중에서 상처의 사정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위치와 크기, 보통은 스테이지 분류법으로 조직 손상 정도를 확인합니다. 운두베드의 색깔에 따라서 괴사 조직이나 부육 조직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육아 조직인지에 따라서 드레싱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요. 상처의 가장자리가 오픈되어 있는지 말려 있는지, 그리고 삼출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색깔은 또 어떠한지 정도도 살펴보시고 상처 주위 피부가 어떤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확인하면서 스테이지 3단계 이상에서는 터널링이나 언더마이닝이 있어서 안쪽으로 상처가 깊은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의 존재 유무도 확인하시고 언제부터 운드가 발생했는지, 인펙션 증상이나 드레싱 교환 시에 통증이 있는지 등등의 다양한 사항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매 방문 시마다 사진을 찍어서 운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좋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록지에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의 사정 내용에서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욕창의 호발 부위는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자세에 따라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위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 주로 엉덩이나 꼬리뼈 부위가 많고 슈파인 포지션으로 누워 계시는 와상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부위가 바로 머리 뒤쪽이나 등, 발꿈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분이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어요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 외에 다른 부위에도 욕창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 시에는 반드시 욕창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르신의 평상시 자세에 따른 욕창 호발 부위를 직접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위치를 기록할 때에는 해부학적 위치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는 상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를 이용해서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경우에는 깊이도 측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포스트잇처럼 뜯어지는 종이자를 이용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문간호에서는 일회용 종이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자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상처라면 가장 깊은 곳을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넣어서 표시된 부분을 자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좀 다니신 분들은 욕창 크기를 측정할 때 여기서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재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장축을 기준으로 잰다고 들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창 크기 측정법에 대한 문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병원 간호사회에서 욕창 간호 실무 지침서 및 요약의 부록을 보면 욕창 크기 측정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PUAP, 미욕창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과 욕창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시한 방법 두 가지인데요. 먼저 NPUAP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길이는 머리에서부터 발 방향으로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하고, 폭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가장 긴 부분을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PUAP에서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가장 긴 곳을 길이로 측정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욕창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시한 방법인데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길이는 역시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어떤 방향이라도 욕창의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하고 폭은 최대 길이와 직각인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방향과 상관없이 장축을 기준으로 한 방법이 측정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좋고 해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스탠다드로 정하시는 게 센터장님과 방문간호사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욕창간호 실무 지침서 및 요약본 자료는 카페 내에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이용법 외에도 클럭 측정법과 본뜨기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클럭 측정법은 보통 터널링이나 언더마이닝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몇 cm인지 기록을 합니다. 터널링과 언더마이닝에 대한 용어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뜨기는 투명한 측정자나 투명한 용지에 그려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방문간호에서는 굳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문 시마다 사진 촬영을 해서 크기 변화나 운두의 전반적인 상태 변화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 손상 정도입니다. 앞서 상처의 분류에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욕창의 경우에는 스테이지 분류법이나 전층 피부 손상, 부분층 피부 손상으로 나누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데 보통 방문간호 기록지에 기록을 할 때에는 스테이지 분류법으로 많이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저부 색깔에 따라서 운두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드레싱 방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상처의 분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괴사 조직이나 부육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를 한 이후에 드레싱을 하셔야 하고 이때 일회성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인 제거 작업과 드레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상처 가장자리입니다. 드레싱을 하면서 운드 엣지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운드 엣지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상피세포의 이동을 촉진시켜서 상처의 크기를 줄여주고 새로운 상피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상피세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유가 조직이 있으면서 상처 가장자리가 편평해야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롤 오버된 가장자리를 에피볼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피볼이 생기면 신체는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생각하고 상처 치유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에피볼에 대한 기전과 예방법에 대해서는 외국 논문을 검색해 보면 한층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에피볼에 대한 첨부 자료는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자리가 말려 있으면 상처 치유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에피볼이 있으면 드레싱을 하면서 데브리를 하거나 AgNO3로 소작을 해서 엣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AgNO3를 방문간호에서 물품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내가 좀 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PS OPD로 컨설트 의뢰를 해서 엣지 정리를 좀 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의 사정에서 삼출물을 확인할 때는요. 색깔이나 양, 냄새, 점도 등을 확인하는데 색깔이 맑은지, 혈액이 섞여 있는지,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기록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먼저 삼출물의 색깔에 대해서 제가 색깔을 표현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진을 보는 것이 이해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액성은 물 같은 장액으로서 맑고 옅은 노란색입니다. 정상이고요. 혈장성은 장액과 혈액이 섞인 액으로 옅은 빨간색입니다. 이건 역시 나올 수 있는 색입니다. 혈액성은 맑은 혈액으로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화농성은 사진을 보시면 감염된 삼출물이고요. 끈적끈적하면서 불투명한 크림색이나 노란색 또는 녹색입니다. 인펙션 온도라면 전신 감염 증상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 드레싱을 할 때에도 인펙션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품을 같이 사용을 좀 하시는 게 상처가 훨씬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삼출물의 양은 5개로 지금 나눠놨는데, non, scant, small, moderate, large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삼출물의 양을 기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드레싱에 몇 %가 젖어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없다, none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 약간 이제 스뷸난 이제 상태이다 이러면 스캔트로 봅니다. 드레싱에 25% 정도가 젖어 있으면 이거는 양이 스몰, 적다라고 역시 표현을 하고요. 25%에서 75% 사이로 젖어 있으면 모더레이트, 그리고 푹 젖어 있다 이러면 라지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라운딩 스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드 주변 피부가 사진과 같은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변색이나 침륜, 홍반, 경결, 접촉성 피부염, 미란 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의 드레싱 방법이나 제품이 적절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피부 간호도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콕시스 사이트에 욕창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 때문에 욕창으로 인해서 폼 드레싱을 했는데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오염이 돼서 다시 뜯어내서 보호자분이 다시 드레싱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폼 드레싱을 하고 난 이후에 테가덤이나 옵사이트 같이 방수 필름으로 덮어가지고 오염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드레싱을 딱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드 주변이 마치 물에 부른 것처럼 마서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필름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항문과 가까운 쪽만 방수 필름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생긴 욕창보다 소대변으로 인해서 자꾸만 오염이 되는 관계로 욕창이 더 상태가 나빠졌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소변줄을 삽입하는 것이 욕창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욕창 3단계 이상에서는 언더마이닝이나 터널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언더마이닝이란 상처 가장자리 주위의 정상 피부 아래로 조직이 파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과 압력입니다. 상처의 크기를 잴 때 클럭 측정법을 이용해서 몇 시 방향으로 몇 cm인지 확인하고, 또 사진과 같이 상처에 표시를 해 두시면 다음번 방문할 때에는 사이즈가 줄고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사이너스 트랙 터널링입니다. 터널링이라는 것은 피하 조직과 근육층을 통과하는 상처로부터 연장되어진 가느다란 홈입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터널링이 있으면 기억해야 할 부분이 클럭 측정법으로 몇 cm인지 기록을 하시고, 또 해당 부위에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드레싱 교환할 때에도 통증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영양과 수분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싱 할 때에는 문드와 터널링 부분을 노말 셀라인으로 잘 세척을 하시고, 터널링을 포함한 문드 부위에 가볍게 패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내에 이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상처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드레싱을 하면서 인펙션 유무를 빨리 확인을 해야 우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국소감염과 전신감염 증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감염은 일단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열감이 있는지, 상처 부위의 부종이나 홍반, 그리고 통증, 삼출물, 그리고 냄새의 증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운드가 지금 국소적인 감염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을 하셔서 그에 따른 제품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또 전신 감염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septic 컨디션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했을 때 운드도 안 좋은데 열까지 뜬다, 이렇게 되면은 좀 전신 욕창으로 인해서 septic 컨디션으로 되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이 열 나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신 감염의 그 증상으로 보면 고열이나 권태감, 그리고 관절통, 그리고 백혈구 수치의 증가나 CRP 수치의 증가인데, 혈액 검사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방문간호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어르신의 전반적인 제네럴 컨디션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운드가 잘 낫지 않고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차라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어르신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드레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이게 나을 수 있는 컨디션일지,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더 나을지는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처의 사정 써머리입니다. 친절한 방신이죠?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사진만 보고 확인하기가 힘드시죠? 제가 알려드리면 세이크럼 부분이고요. 크기는 5.5 곱하기 3.2cm입니다. 저는 방향과 상관없이 장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손상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네, 바로 언스테이저블입니다. 노란색으로 부육 조직이 완전히 다 덮여 있어 가지고 조직의 손상 정도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스테이저블입니다. 그리고 운드 베드 컬러는 옐로우 슬로프 100%입니다. 우리가 RYB 분류법에서 색깔을 나타내고 기록을 할 때에는 퍼센테이지로 기록을 한다고 상처의 분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드 엣지를 보면 롤링 되어 있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엑슈데이트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딩 스킨, 운드 주변 피부를 보시면 홍반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운드 사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